정화되지 않은 오염된 감정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완벽형 부모님이 원칙형의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가 원칙형 자녀의 부족한 사고력을 더욱 수동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원칙 성향의 자녀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노력보다는 부모님이 계획한 시간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모범생으로 또 어쩌면 빈틈없이 실수 없는 사람으로도 성장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생각할 줄 알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범생이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경험을 통하여 발전하는 것이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게 된다고 생각해요. 자유로운 사고와 급한 성향의 부모님들은 이러한 원칙의 자녀들에게서 자녀가 성장할수록 답답함과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고도 말씀하시는데요. 반대로 성장한 자녀들은요, 거침없고 직설적인 부모님들의 표현이 부담스럽고 또 피하고 싶어진다고도 말합니다. 이처럼 많이 상반되는 성향 간에서는 서로에게 너무 맞추고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고집하기보다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노력이 관계 회복을 위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타고난 성향들은 보완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질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맞추어 부모님의 성향대로 양육되어지는 자녀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타고 태어난 성향과 재능에 맞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며 발전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태어난 사람이 파란색 부모님을 따라 파란 옷으로 입혀져서 살아간다면 그건 빨강이의 삶도 파랑의 삶도 아니잖아요. 빨강이로 태어났다면 빨강이로 인정해주고 빨강이답게 살아가도록 도울 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하고 자신들을 가장 발전시키며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의 지나친 욕심과 배려가 오히려 자녀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배려형 성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려형 성향은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선 성향의 이름처럼 배려심이 많으며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점이 있고요. 좋은 관계성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 개인보다는 단체의 단결과 이익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또한 정보력이 좋아서 비교 분석 능력이 우수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러한 장점들은 단점으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배려심은 거절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해서 자신보다 타인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는 부작용을 보이기도 됩니다. 예를 들면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은 반 친구에게 자신의 준비물을 건네주거나 원치 않은 요구에 거절하지 못해서 소가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한 비교 분석 능력의 탁월함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요. 흔히 결정장애라고도 부르지요.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실수가 잦아지고 집중력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배려형 타입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도 있지만 단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장점을 제대로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려형 자녀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절을 가르치실 때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예를 들면 나를 중심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일인지, 혹은 긴급한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일인지, 걱정되고 궁금하지만 의외의 일들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나의 결정이 가능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준비물을 빌려준 자녀의 경우 자녀를 중심으로 볼 때 학교 준비물은 수업 시간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반면에 친구에게 빌려주는 일은 자녀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친구와의 의리를 생각하면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준비물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나와 친구가 당장 헤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긴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성향이 똑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각 성향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배려형의 자녀와 부모는
어떤 소통의 문제를 안고 있을까요? 우리가 특징에서 살펴봤듯이 타인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오히려 자녀와의 올바른 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배려형 성향을 가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예요. 집에 손님이 오셨고요. 우리 집 자녀와 비슷한 연령대의 자제분과 함께 오셨어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 아이가 소중히 여기던 장난감을 험하게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울상이 되었고 상대방 부모님께서는 사이좋게 놀라고만 하시고 개의치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대방 아이를 설득하여 장난감을 돌려받으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배려형의 부모님은 대부분 상대방, 즉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여 우리 아이를 달래거나 설득하게 됩니다. 이번엔 상황이 바뀌어 우리가 상대방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데 상대방의 자녀는 자신의 물건에는 우리 아이가 손도 못 대게 하죠. 그 아이의 부모님 또한 말로만 사이좋게 놀라고 하시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려형의 부모님께서는 속은 상하지만 이번에도 우리 아이를 설득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여긴 친구 집이고 친구 장난감이니까, 혹은 집에 가는 길에 사줄게. 왜 이러실까요? 모처럼 초대해준 지인의 입장이 곤란해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내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교 분석 능력이 좋은 나의 자녀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이번엔 내가 양보받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지난번에는 우리 집에선 내가 양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매번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게 되면 아이는 내 판단과 결정에 자신이 없어지게 돼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화장실 가도 돼요? 그럼 또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걸 뭘 물어? 알아서 하면 되지.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집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 부모님께서 내 자녀를 위하여 용기를 내서 손님에게 양해를 구했다면, 비록 부모님이 원하는 집주인의 모습에는 실패하셨겠지만 우리 자녀의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자신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는 안전함을 느끼게 되고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창의적 자유형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적 사고와 아이디어가 뛰어나며 상상력이 풍부하고요. 독창적이며 비판적인 사고가 뛰어난 면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여 독특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일반적 사회적 통념에 따르기보다는 개인주의적 시각으로 주의를 보기도 합니다. 자신을 억압하는 권위적 지위와 고정된 사고를 싫어하고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좀 많고 주변의 시선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다방면에서 많은 재능을 보이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 좋아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능이 있다고 억지로 강요해서 일을 진행하거나 학습을 지속시키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타입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시라면 재능을 키워주기 위하여 좋은 학원을 보내시는 것보다는 관심을 갖고 더 궁금해하도록 동기를 충분히 부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충분한 흥미를 느끼면 이후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겨도 스스로 충분히 해결해 나가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의적 자유형 성향을 잘 이해하시려면 지난번에 여러 번 강조드렸던 인정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왜라는 단어는 버리시기 바래요.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요. 오늘의 메인인 갈비구이가 식구 수대로 4대가 놓여 있어요. 보통의 경우 자기 몫인 한 대의 갈비구이를 먹겠죠. 하지만 이 타입의 자녀는 다른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갈비만 먹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식구들이 먹지 못하도록 혼자만 갈비를 먹은 자녀를 나무라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의외의 답변을 듣게 되실 텐데요. 더 구우면 되잖아. 처음부터 너무 양이 적었어. 누가 먹지 말라고 했나? 네, 식구들을 못 먹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쉽진 않겠지만 우리는 이 성향의 자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식구들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오해는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의적 자유형의 자녀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양육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녀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의적 자유형 성향에서의 관계성 부분은 지금까지의 성향들보다 좀 더 어렵고 인내가 요구됩니다. 아직까지 미국이나 유럽처럼 개인주의가 보편적인 문화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창의적 유형의 독특한 사고와 개인주의적인 행동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집단 생활과 주입식 교육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창의적 자유형 타입의 자녀들에게는 학교 생활이 특히 쉽지 않습니다. 획일적이고 일률적이며 집단주의적 분위기와 권위주의적인 방식이 교사와의 관계뿐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 또한 어렵게 합니다. 부정적인 부분에서 이 성향의 관계성의 문제는 반항일 수 있어요.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매우 솔직해서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의 감정을 모두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난 그 감정 그대로를 표출하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점이 주변을 불편하게 할 때가 많고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다 보니 예의 또한 없어 보이기도 해요. 때문에 좀 더 반항적으로 보이고 참을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을 수는 없죠. 우리는 누구나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막상 누군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 내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그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우리와 같지 않은 그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방인이 된다면 더 큰 사회에서 우리 자녀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게 될 때 창의적 자유형의 자녀는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발전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발전하게 되며 학교의 울타리에서 거리로 뛰쳐나오는 청소년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